세차 이거 하신 지 얼마큼 되실 거예요? 지금 세차 일을 한 거는 한 4년에서 5년 정도 됐어요. 오래되셨구나. 처음에 어떻게 알고 세차를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취미 활동으로 이제는 동호회나 이런 데로서 시작을 했고, 하다 보니까는 뭐 이제 남자들은 다 공감할 수도 있지만 자기 차를 세차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 차를 깨끗하게 이제 관리하고 이제는 해준다는 그런 만족감, 성취감이 들어왔고, 이제는 전문적으로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하게 됐어요. 그럼 결국 이제 세차하면서 스트레스 좀 풀고 자기 만족도 들고 그러면서 시작을 하신 거구네요. 네. 그러면 이거를 내가 세차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그 전에 뭐 다른 일 하시다가 이제 일을 시작하시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계기로 이걸 또 시작하시게 됐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잘 모르다가 이제는 좀 남자분들은 차에 관심이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보통 자기 차량 동호회 활동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동호회 활동을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조금 더 잘못된 지식이랑 방법을 사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더 이제는 지식적으로 전문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뭐 네. 여기저기 프랜차이즈도 많고 하는데 처음 시작한 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로 시작하신 거예요? 네, 저도 처음에는 시작은 프랜차이즈로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는 요즘에는 프랜차이즈도 많이 있고, 제가 프랜차이즈로 시작을 하지만은 하면서 느낀 거는 이쪽 업계에 일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뭐 전국에 각 디테일 매장이나 이런 곳이 많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이게 내 적성에 맞는 건가 아닌 건가 이거를 판단하시고 나서 내 적성에 맞다 생각이 들면은 그때 거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또 이제 배우시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창업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창업하지 말고, 그렇죠. 기왕이면 어디 가서든 일을 좀 해보고, 그렇죠. 그리고 내 적성에 맞는지도 보고 노하우도 조금 배운 다음에 그다음 그 기간을 한 어느 정도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사람이 배우는 습득 정도에서 따라 원래 다르다고는 하지만은 최소 6개월 정도는 배우셔야 그래야 어느 정도 디테일한 것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이제는 뭐 광택이나 이제 이런 거 코팅이나 이제는 그 실내 클리닝 뭐 이런 거 이제 좀 더 전문 분야 쪽으로 배우시려고 하다 보면은 그런 것까지 하시려고 그러면은 한 1년 이상은 배우셔야 그래야 자기 매장을 차려서 고객님들 차량을 상대로 해서 응대할 수 있고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사계절이잖아요. 네. 그러면 제일 성수기는 언제예요? 성수기는 여름철 우기 빼놓고는 다 거의 성수기라고 보시면 돼요. 비가 안 오면 다 성수기네요. 그 비가 여름에 오니까는 네. 여름에가 이제 장마철 때가 비수기고요. 나머지 비 안 올 때는 차량들은 뭐 나들이 가실 때도 한 번씩 세차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 뭐 가을에는 또 뭐 가을 여행, 봄에는 봄 여행, 뭐 겨울에는 겨울 여행 이렇게 다 다니시다 보니까 항상 차는 사용하면은 사용할수록 세차는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비 안 올 때 빼놓고는 다 성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특별히 계절은 타진 않는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세차라고 하면 네. 뭐 이제 몇만 원대로 이렇게 세차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하시는 일은 디테일도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한 이 정도 세차는 해주는 게 좋다라는 권장 세차가 있나요? 보통 그러니까 자기 차량을 잘 관리하신 분들은 그냥 기본 세차만 해도 어느 정도 이제는 만족하실 수 있는 퀄리티가 나오는데, 이제는 보통 자기 차량을 관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매장에 못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스팀 세차를 받아주셔야 뭐 자녀분들을 태우고 운행을 하시거나 이럴 때 조금 더 쾌적하게 차량을 이제 타고 운행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제 세차는 기간은 그렇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에어컨 냄새, 외부에서 들어온 냄새나 이런 냄새 많이 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요? 정도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정확한 거는 항상 방문을 해서 정확한 진단이 먼저 시행이 돼야 정확한 가격 안내는 되고요. 일단 냄새 탈취 작업은 기본적으로 5만 원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거기서 이제 조금씩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그러면 보통 냄새가 송풍구에서만 나오나요? 냄새가 모이는 곳은 블로우 모터에 모이는데요. 보통 블로우 모터라고 하면은 보조석 좌석 시트 아래쪽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쪽에 보통 이제 블로우 모터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제 실내의 모든 냄새가 다 그쪽으로 집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 부분을 이제 탈취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송풍구 쪽 탈취 작업을 하면은 어느 정도 냄새는 기본적으로 좀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수익이 어느 정도 난다라고 봐야 될까요? 내가 이제 장사를 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투자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와, 가게야 어차피 월세 전세를 저기 다 하니까 그거는 상관없는데, 그거 외에 이제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초기 비용이 어느 정도 들고, 그 다음에 수익이 보통 어느 정도 날까요? 보통 매장을 오픈하시려고 하면은 아예 이제는 스팀 세차장이나 이런 식으로 돼 있던 매장을 뭐 양도하시는 게 아니라 따로 하시게 되면은 거기다 조명 공사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또 스팀이랑 이제는 콤프레셔, 에어릴 뭐 이런 것도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은 아무리 적어도 최소 비용으로 한 달에도 3천 이상은 일단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매출은 이제는 사람을 이제 배수에 따라서 몇 배냐 따라서 또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을 이제 얼마만큼 거기서 같이 일을 하냐에 따라서 또 매출이 또 틀리고요. 혼자일 때 기준. 혼자일 때 기준으로 해서 하면은 보통 평당가를 하루에 한 대 하는데 하루에 한 4만 원 정도로 잡거든요. 그러고서는 하루에 보통 자기 재량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보통 한 4대에서 5대, 많게는 6대 이 정도로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기본 세차 기준 가격이고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자기가 영업하는 역량에 따라서 거기서 이제 금액은 더 추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에 맞춰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본 세차만 할 줄 알고 세차를 하게 되면 평균 한 4만원에서 평균 한 5대 한다라고 하면 2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서 이제 디테일 세차를 할 수 있는 이게 되면 그 수익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 얘기인 거네요. 예, 기본 평당가가 달라지죠. 그러면 지금 평균으로 얘기하자면 하루에 20만원 6일 일한다 치고, 그러면 30일로 하면 600인데 실제로 월세 내고 뭐 하면은 그래도 한 300 정도, 300 전후에는 300만원 중심이 되겠네요. 그럼 근데 여기에서 이제 디테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좀 추가적으로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일할 때 한 6개월이고 1년이고 일을 좀 배워서 그 다음에 하기를 권장하는 거고. 지금 프랜차이즈를 처음에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금 하시는 프랜차이즈는 무슨 프랜차이즈예요? 지금은 더카원이라는 회사에 소속돼서 카스풀이라는 프랜차이즈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많이 비교해보고 하셨을 텐데 여기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이유는 거기서 누군가한테 배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항상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한테 배웠는지 그 스승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배운 거에 따라서 평생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스승을 처음부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 내가 여기도 알아보고 여기도 알아보고 여기도 알아봤는데 여기는 뭐가 좀 그랬고 여긴 뭐가 좀 그랬고 여기는 이래서 좋았다, 그래서 여기는 하게 됐다.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프랜차이즈사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곳은 한 2개, 3개 이 정도로 압축이 돼요. 큰 데는 한 2-3군데예요? 큰 데는, 큰 프랜차이즈는 한 2-3군데로 압축이 되고 이렇게 있는데, 보통 사실상 거기는 데를 보면은 교육 비용도 많은 비용이 청구가 되는 반면에 교육기간이 상당히 짧아요. 교육비가 가장 비싼 데는 얼마였어요? 교육비가 980만 원이에요. 거의 1000만 원이네요? 기간은요? 기간은 5일 교육해줘요. 근데 지금 여기 하신 데는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여기는 한 달 정도 교육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 비용은 500만 원이고요. 반값이네요, 그러면. 근데 대신에 기간은 더 오랜 기간이 들어가 있죠. 이 알려주는 시간, 투자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배우는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네요. 그쵸. 뭐 보통 이제는 유명한 2군데 정도에서는 보통 한 5일 정도 교육을 하고 바로 실무로 뛰어들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세차라는 업체, 세차 부분은 5일 교육해야 가지고는
기본 세차하는 것도 제대로 다 배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하신 분들이 보통 많이 현장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이제는 다시 폐업 신청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픈을 하고 그러면서 남들은 똑같은 실내 세차를 하지만 이제 가져가는 수익이 틀려지는 거네요. 그렇죠. 처음 배운 게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배운 것만큼만 할 수가 있는 건데 5일 교육해서 배운 걸로 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창업을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실패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거를 하시는 걸 친구나 지인이나 누구한테 권장하고 싶으세요? 네, 저는 충분히 앞으로 차량이나 교통수단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더 발전은 하지만 항상 발전한 그 교통수단도 세차를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노력만 하고 자신이 배우자고 하는 의지랑 습득 정도만 있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앞으로의 비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까 우리 디테일 세차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네. 디테일 세차 중에 가장 비싼 거는 얼마짜리가 있어요? 실내 디테일에서 일단 제일 윗급이라고 하면은 보통 다 이제 실내 클리닝을 이제 이야기하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실내 클리닝으로 해서 보통 하게 되면은 가장 비싼 단가는 뭐 시작 단가는 거의 한 30만 원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네. 그 다음에 그 정도에 따라서 뭐 많게는 100만 원, 뭐 150만 원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 이해는 안 갈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왜냐면 무슨 세차하는데 150만 원 하고 이런가 이제 크게 몇 가지만 해서 포인트만 일반 실내 세차와 얘의 차이를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그러면 그런 거 부분에서 얘기는 만약에 벤츠 S클래스 차량이 있어요. 근데 지하주차장에 세워놨는데 옆차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은 보통 화재가 나오게 되면은 그 화재 냄새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럼 그 차량이 옆에 세워져 있고 근처에 세워져 있으면은 모두 화재 차량이 돼서 차량 내에서 심한 냄새가 나요. 그런 냄새를 잡으려면은 차를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차를 교체하지 않는 이상에는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기본 세차로는 그런 게 안 되는데 근데 저희가 배우고 저희가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로 하게 되면은 그런 화재 차량도 냄새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을 교체하게 되면은 억 단위가 들어가지만은 100만 원, 200만 원에 그거를 냄새를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은 그런 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걸 가지고 디테일 세차라고 하는구나. 그쵸. 디테일보다는 이제 프리미엄 이제 더 고급적인 용도로 이제는 그게 통용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되겠네요. 저기 예를 들어서 담배 흡연차인데 네. 뭐 이제 뭐 중고차를 사거나 이랬을 때 그 냄새가 은근히 담배 안 피우는 사람한테 계속 날 거거든요. 네. 뭐 그러면 그런 것도 잡을 수 있나요? 네, 담배 냄새도 저희가 충분히 잡고 있어요. 뭐 혹시 세차를 하시면서 조금 좋았던 거, 나빴던 거, 뭐 이런 거를 또 하나씩 얘기를 해주신다면 좋았던 점부터? 좋았던 거는 세차를 하면서 고객님들이 이제 고생한다고 이제는 더 이제 위로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뭐 여름에 무더울 때는 이제는 시원한 음료수도 이제 가져다 주시고 그 다음에 겨울이나 뭐 가을이나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이제 간식거리 같은 거 이런 거라도 하나씩 더 챙겨주시고 하실 때 일하면서 뿌듯함도 느끼고 고마움도 느끼고 그랬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게 갖다 주는 분은 차 더 잘 닦아주죠. 그쵸. 아무래도 뭔가를 받았으면은 저희도 한 가지씩은 좀 몇 가지씩은 조금 더 베풀게 되죠. 가실 때마다 세차하실 때마다 음료수든 뭐 과일이든 조금씩 뭔가를 주세요. 그러면 차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세차가 된다라는 거. 그쵸. 혹시 그러면 이제 뭐 안 좋았던 거는 뭐가 있어요? 안 좋았던 거는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보시는 관점과 저희가 보는 관점은 다르거든요. 근데 보통 고객님들이 깨끗하게 생각하셔도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히 더러운 속에 속하는 부분도 있고 고객님들은 더럽다고 생각하시지만 저희는 깨끗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업으로 하고 전문적으로 배워서 고객님들한테 안내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 부분은 너무 지저분하고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안내를 해드려도 고객님들은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 하셔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의 실랑이가 있을 때도 좀 있는데 그럴 때가 이제 가장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부위가 어디예요? 차량 전체의 이제 상황을
작업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뭐 차 전체에 뭐 커피도 흘리고 뭐 사탕에 뭐 과자 부스러기에 뭐 이런 게 다 이제는 시트나 이런 데 눌러붙어 있고 바닥에는 모래가 잔뜩 진흙이 묻어 있고 이런데 고객님들은 아 세차를 이렇게 다행히 차량이 더러워졌으니까 세차를 하는 건데 그럼 이거 기본 세차만 하면 이걸 다 제거가 돼야지 왜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보통 차량을 관리를 하시는 입장에서 저희 업체에서 이쪽 업종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디테일링 세차나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프리미엄 세차 이런 쪽으로 다 이제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고객님과의 약간의 이제 마찰이 있을 때가 가장 좀 그랬어요.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일은 있어요? 이걸 하시면서?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요. 그때 이제 고객님이 이제 차량을 끌고 오셨는데 차량은 제가 액센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색깔은 검정색이었고요. 근데 차량 뒤 트렁크 문을 이제 트렁크 청소를 해드리려고 트렁크 문을 열으니까는 제 정면에서 보는 시선 쪽에서 보통 뭐 여자분들의 뭐 생식기 이런 거를 써서 글자로 못으로 누가 그거를 긁어서 스크래치를 내놨더라고요. 아, 그 낙서가 돼 있었다? 네. 네네네. 근데 그게 차주분이 여자분이셨거든요. 네. 근데 보통 그런 거를 외관상 볼 때 차를 운전하고 주행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게 돼서 약간 좀 부끄럽고 수치심이 들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서는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예. 이게 스팀 세차할 때는 우폐수는 어떻게 돼요? 스팀 세차는 옥폐수랑 관련이 없고요. 뭐 보통 이제는 물 세차를 하시거나 독한 약품을 사용하실 때 그런 분들이 옥폐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스팀 세차는 그냥 사업자만 내시면은 바로 영업이 가능하세요. 그러면 일반 상가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이쪽에 전문 지식이 제가 없다 보니 네. 그냥 처음 하는 입장에서만 보고 그것만 물어보게 되거든요. 네. 어떻게 시작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되며 이 정도만 물어보니까 또 그냥 처음 하시는 분한테 하고 싶은 말 해주세요. 그러면 그 질문 좋네요. 이거를 이제 창업할 분들한테 이제는 뭐 드리고 싶은 말이 있냐 뭐 이런. 저는 이 세차업을 이제는 창업을 하시고 준비하는 분들한테는 일단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세차업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 그 성과가 나오는 업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면은 그만큼 매출도 많이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날로 가면 갈수록 이제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해요. 그래서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항상 최고다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나은 방법, 발전되는 방향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자기만의 기술을 만드신다면은 조금 더 고객님들한테 좋은 서비스도 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좋은 매출로도 그게 결과물로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고 매출이 얼마였어요? 한 번 매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루가 달까요? 한 달이 달까요? 둘 다 얘기해줘도 되고요. 뭐 그거보다는 일단은 제가 촬영을 했을 때 차량 한 대를 가지고서는 제일 높은 단가를 했던 거는 150만 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 이제 외부에 이제 스크래치를 이제 광택이라는 작업을 해서 스크래치를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라믹 코팅을 해드린 거였는데, 이제 그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150만 원 정도의 이제는 한 번 단가가 나왔어요. 광택하고 코팅하고 차이가 뭐예요? 광택이라는 거는 이제는 차량을 이제는 광을 올려주는, 이제 원래 상태로 복원해주는 작업 단계 중에서 광을 올려주는 거를 광택이라고 그러거든요. 스크래치를 복원해주는 작업이죠. 그러면 차를 좀 오래 타면은 광이 점점점 죽으니까 그 광을 다시 살려주는 거네요? 그쵸. 광이라는 것은 정반사와 난반사가 있는데, 정반사가 이루어져야 빛에 비춰가지고 그게 광이 나 보이는 건데, 이제 스크래치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난반사가 이루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그게 광이 이제는 사라지게, 이제 차에서 광이 안 나게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난반사된 스크래치를 정반사로 광택이라는 작업을 해서 정반사로 만들어져서
광도를 올려주는 거죠. 그럼 광택은 새 차를 사서 언제쯤 하는 게 그래도 좋아요? 새 차를 사셨을 때는 바로 이제 코팅을 해주시는 게 좋은 거고요. 광택 같은 경우는 차를 사용하시면서 관리 여부에 따라 틀리지만은 보통 평균적으로 2년에서 3년 정도 사이에 한 번씩은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면 나노 코팅은 뭐예요? 나노 코팅이 보통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현재 유리막 코팅이라고 많이 이제 통용되고 있는데요. 유리막 코팅이라는 것은 도장면 위에다가 얇은 층의 유리막층을 만들어주는 거를 유리막 코팅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는 그거보다 조금 이제 더 윗단계가 이제 나노 세라믹 코팅이고요. 네. 나노 세라믹 코팅은 도장면에 침투를 시키는 코팅 방법이에요. 예, 이제 현재 미국에서 이제는 현재 상용화되고 많이 이제는 사용하고 있고요. 국내에는 지금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도입해서 이제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이제 나노 세라믹은 도장면에 침투해서 도장면을 활성화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나노 코팅은 언제 하는 게 좋아요? 광택 내고 바로 해야 되나요? 그쵸. 아니면 광택 안 내고 해도 되나요? 나노 코팅은 신차 같은 경우는 보통 바로 나노 코팅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조금 차량이 스크래치가 많다. 그러면은 스크래치를 어느 정도 광택을 해서 작업을 복원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코팅을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장단점도 아무래도 있죠. 유리막 코팅 같은 경우는 보통 고객님들이 비싼 가격에 유리막 코팅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나는 유리막을 했으니까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유리막 코팅을 하시는 차량들은 항상 유리막 관리제가 있어요. 관리제로 세차를 하시고 나서 관리제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그 유리막 상태도 유지가 되고 기간도 길게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나노 세라믹 코팅은 한번 코팅한 걸로 해서 따로 관리제를 안 해도 충분한 코팅 효과를 내고, 거기다가 6개월이나 한 1년 한 이 정도마다 이제는 한 번씩 더 이제 관리를 받으시면은 이제 지속 기간이 더 오래 유지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 지속 기간은 얼마 정도? 보통 저희가 최고 등급으로 하는 나노 세라믹 코팅을 받았을 경우에는 관리 여부에 따라서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까지 유지가 돼요. 최소 3년 이상 보장된다는 얘기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유리막 나노 세라믹 코팅. 저기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솔직한 말씀드리면은 각 매장마다 다 안내하는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니까 유리막 코팅도 그렇고 나노 세라믹 코팅도 그렇고 단가가 비싸다 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공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약품을 써도 시공자가 시공을 잘못하면은 그 유리막은 효과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싼 유리막 제품을 쓴다고 해도 시공을 잘하고 관리를 잘 하면은 더 좋은 유리막이 될 수도 있고요. 기술 차이네요, 그게. 네, 그래서 이제 유리막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자, 이제는 작업자의 이제 역량에 따라서 이제는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나노 세라믹 코팅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들어온 오토폴리셔라는 기계가 코팅을 해주기 때문에 일정하게 모든 차량에 다 똑같은 퀄리티를 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니까는 거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보통 유리막 코팅 같은 경우에는 매장에서 디테일리 매장에서 받으시는 가격이 코팅 가격만 한 50만원 정도부터 시작을 하실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노 세라믹 코팅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3단계로 나눠지고 있어요. 1단계는 나노 왁스고요. 2단계는 유지 기간이 1년 정도 되는 이제 코팅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3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의 스크래치를 광택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지 기간이 좀 더 길게 오래 가는 걸로 이제 하는 코팅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단계별로 따라서 나노 왁스 같은 경우는 뭐 경차 기준으로 한 3만원 정도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한 1년 정도 유지되는 코팅을 하신다고 하면은 기본 한 10만원 정도부터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3년에서 5년 가는 거는 시작 단가가 30만원부터 코팅 가격만 30만원부터 생각하시면 되세요. 유리막 코팅보다는 한 단계 더 좋은 그런 코팅 방법이지만은 유리막보다 더 싼 가격에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